안녕하세요.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무섭고 소름 끼치는 몸소 겪고 깨달은 40대 여자입니다. 한 인물 때문에 제 인생의 가장 큰 분노를 느낀 사연을 써보려고 합니다. 꼭 들어주세요. 저는 엄마의 손에서만 자랐어요. 아버지는 제가 갓난아기 시절에 사고로 돌아가셔서 얼굴도 목소리도 모른답니다. 엄마는 파출부 일을 하면서 저를 키우셨어요. 가난하긴 했지만 저에게 돈을 아끼지 않고 평범함 이상으로 성장하게 해주셨습니다. 공부를 보통 정도 해서 사범대에 들어갔고 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선생님이 꿈이기도 하고 안정적이고 엄마를 모시고 살기 딱 좋은 직업인 것 같아 다른 꿈을 품지 않고 오롯이 교사를 향해 달려왔답니다. 교사가 되어 엄마를 모시고 살면서 수차례 파출부를 그만두고 쉬시라고 해봤지만 절대 일을 손에서 놓으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엄마, 파출부 좀 그만해요. 내가 벌어서 모시겠다고 했잖아. 아, 설아. 너 돈 모아서 시집갈 생각이나 해. 그리고 이 엄마 나이가 몇인데 벌써 노냐?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만두라는 거잖아. 다른 편한 일을 찾아보든지.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냐. 엄마는 이 일이 천직이라서 그만둘 생각 없다. 너한테 용돈 받아가며 편하게 살려고 널 키운 게 아니라고. 휴, 우리 엄마 고집을 누가 말려. 알겠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셔. 엄마는 허리가 안 좋으셨는데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감행하며 일을 쉬지 않으셨답니다. 그런 엄마를 보며 자라서일까요? 저였기 열이 40도가 되어도 학교에는 무조건 나가서 수업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병원 가서 링거를 맞고 다음 날 아무렇지 않게 출근을 하였죠. 세월이 지나 30 초반이 되었고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엄마가 마지막 남은 소원이 제가 결혼해서 잘 사는 거라고 귀가 따갑게 말씀하셔서 청혼을 받자마자 받아들였네요. 예비 남편은 치과 의사였고 집안도 부자였어요. 저와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났죠. 친정엄마는 제가 시댁에서 괜히 미움받을까봐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예비 남편이 그런 건 전혀 신경 쓸 게 없다며 좋은 분들이라고 안심시켜줬습니다. 예비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가게 되었는데 예비 시아버지는 저를 보시고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시어머니는 조금 불편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교사라. 의사가 교사랑 결혼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지? 엄마, 요즘 그런 거 따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더 훌륭한 일 아닌가요? 벌써 팔불출이 된 거냐? 네 색시한테 물었는데 왜 네가 대답을 해? 여보, 에이 그만하지. 내가 허락할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아, 그래요? 알겠어요, 여보. 시아버지의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바로 침묵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며느리 하거라. 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감사는 무슨? 두 사람이 좋다고 하면 그만이지. 그럼 상견례 날짜부터 빨리 잡도록 하자. 우리가 사돈 시간을 맞출 테니 아무 때나 정해라. 네, 아버님. 시아버지는 무뚝뚝한 성격이긴 했지만 뭐든지 한 방에 척척 진행하는 분이셨어요.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었고 남편 말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이 확실하다는 분이었습니다. 여하튼 가까운 날짜에 상견례를 치렀고 몇 개월 뒤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좋은 아침 여보. 좋은 아침. 오늘도 바쁜 하루가 되겠네. 학교 중간고사 얼마 안 남아서 늦게 끝나지? 우리 학교는 야자가 있어서 돌아가면서 감독해야 하잖아. 피곤하겠다. 이따가 학교 앞으로 데리러 갈게. 땡큐. 당신이 와준다면 나야 너무 좋지. 아, 우리 학교 여학생들이 당신더러 멋있다고 하더라. 맨날 나를 데리러 오니까 훈남으로 소문이 자자해. 당신 좋겠어. 아, 그래? 이야,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네. 내가 직업을 교사로 선택할 걸 그랬나 봐.
여고생들에게 인기 많은 남자 선생님이라. 상상만 해도 좋다. 당신이 좀 멋있긴 하지. 교사였으면 학생들한테 인기도 좋았을 거야. 인정? 남편과는 이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단 한 사람, 시어머니가 제 결혼 생활을 많이 힘들게 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해외 출장을 가신 날 저를 시댁으로 불러서 살림을 시키셨는데 거기까지는 이해했지만 터무니없는 일을 시켜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어이, 베란다 난간에 기름칠 좀 하고 깨끗이 좀 닦아 놔라. 난간이요? 어머님,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조금 어렵겠는데요. 고소공포증? 앞으로 더한 공포스러운 일이 일어날 텐데 고작 그거 하나 이겨내지 못하면 되겠냐? 오늘 극복해봐. 어서 닦아. 저는 베란다 난간에 녹슨 스테인리스를 천천히 닦는데 무서워서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난간 하부부터 닦기 시작해 위로 올라갔는데 가슴 높이의 난간봉을 닦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밀었다가 몸을 잡으며 장난을 치셨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오바를 하냐? 야, 장난 좀 친 거야. 왜 정색하고 그러냐? 어머님, 저 진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참나, 며느리 무서워서 장난 한번 치기 어렵네. 다 닦았으면 화장실 타일에 줄눈 좀 시공해라. 줄눈 시공이요? 어머님, 그런 건 기술자가 하는 거 아닌가요? 네가 전문가가 되면 되잖아. 너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무엇이든 할 줄 알고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 어서 타일 사이사이에 때가 묵은 줄눈을 제거하고 새로 깔아라.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치는 일은 없어요. 어머님, 저 영어 교사예요. 미국은 줄눈 안 하니? 시키면 그냥 좀 해. 저를 굴리고 싶어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항상 힘들거나 위험한 일을 시키셔서 시아버지 없는 시댁에 다녀오면 온몸에 기가 빨린 채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루는 저에게 전등을 새로 갈아달라며 플라스틱 의자까지 준비해 두셨답니다. 어머님, 전등은 멀쩡한데 교체하려고요? 디자인이 별로여서 샹들리에로 달려고. 저기 보이지? 비싼 거니까 조심히 따라라. 어머님, 이런 건 조명가게 사장님한테 달아달라고 하면 돼요. 설치비가 따로 들잖니? 예, 넌 머리도 좋은데 이런 거 하나 못하냐? 아니에요, 해볼게요. 어머님, 그럼 두꺼비 집 좀 내려주세요. 아까 미리 내려놨다. 어서 올라가서 전등 케이스부터 다 제거해라. 그래서 난생 처음 전등 케이스를 처음으로 갈게 되었습니다. 먼저 무거운 등과 케이스를 조심히 떼어 내려놓고 샹들리에를 설치하려고 전기선을 벗겨서 연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순간 지직 하며 전기가 몸을 타고 들어왔고 너무 놀란 저는 플라스틱 의자에서 중심을 잃고 샹들리에를 든 채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야!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어머님, 전기가 흘러요. 두꺼비 집 내리셨다면서요. 두꺼비 집? 아까 분명 내렸는데. 안 내렸나? 어머님, 큰일 날 뻔했잖아요. 아니, 전기를 먹었잖아요. 샹들리에 아까워서 어쩌지. 에휴, 그냥 전문가 불러야겠네. 야, 네가 비싼 거 망가뜨렸으니 네 돈으로 똑같은 거로 다시 사와라. 어머님, 지금 제가 전기를 먹었다고 한 말 들으셨어요? 전기 먹는 게 뭐 대단한 일이니? 그리고 전기 먹으면 오래 산다고 했다. 크크크. 우리 며느리 장수하겠네. 축하한다. 네?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시끄러우니까 빨리 조명가게 가서 똑같은 샹들리에로 사와. 설치비도 내고 사장 데려와라. 그날 시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일부러 난간에서 밀었다가 잡기도 하고 전기를 먹게 하려고 술을 쓴 걸 보니 다음에도 더 심한 짓을 할 것 같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웬만한 건 거절하기로 했죠. 그렇게 피하고 싶은 시어머니가 주말에 백화점에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미안해서 선물을 사주겠다며 연락이 왔답니다. 거절하고 선물을 받지 않고 싶었지만 사과를 하신다고 하니
마음이 약해져서 백화점 앞으로 나가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내가 생활비 다 쓰는 신세라서 비싼 건 못 사주겠지만 옷 한 벌 정도는 해줄 수 있다. 마음에 드는 거로 골라봐라. 어머님, 마음만 받아도 감사해요. 그냥 어머님 옷을 골라보죠. 제가 사드릴게요. 얘가 나를 뭐로 보고 이러니? 선물해준다고 한 건 나니까 빨리 한 바퀴 돌아보자.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렴한 매장을 가리키며 시모와 들어갔고 10만 원짜리 자켓을 하나 샀습니다. 더 비싼 거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이것도 저렴하지 않아요. 10만 원짜리라고요. 그래, 네가 마음에 든다고 하니 그거로 하자. 시어머니는 결제하고 저와 다른 매장에 구경을 갔습니다. 어머, 저기 샤넬이다. 구경이나 해볼까? 네? 네네. 혹시 가지고 싶은 가방 있으세요? 예, 들어가기 전에 확실히 말하겠는데 절대 내 가방을 살 생각하지 마라. 이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심이야. 알겠니? 네, 알겠어요, 어머님. 저는 그 말이 꼭 가방을 사달라고 하는 것처럼 들렸는데 시어머니는 한 바퀴 돌더니 그냥 나가자고 하더군요. 구경 다 했다. 그만 나가자. 지하에 식당 가서 밥이나 먹자.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말씀하셔도 돼요, 어머님. 무슨 소리냐? 됐다. 어서 밥이나 먹고 커피나 마시러 가자. 저희 고부는 지하로 내려갔고 불판 고기를 주문해서 식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조금 전 들렸던 샤넬 매장 직원과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와 여자가 저희 고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어요. 네? 신고라뇨? 저기 쇼핑백 안을 뒤져보세요. 도난 신고가 들어와서요. CCTV에 잘 찍히진 않았는데 두 분이 다녀가시고 물건이 하나 없어진 모양입니다. 잠시 쇼핑백 안을 좀 살펴봐도 될까요? 웃기는 사람들이네요. 저희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래요, 확인해 보세요. 네, 그럼 잠시. 여기 있네요. 샤넬 지갑. 직원분, 없어진 게 이 지갑 맞습니까? 네, 맞아요. 저 여자가 도둑질을 한 게 확실하네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저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어머님, 저 아닌 거 아시죠? 넌 손버릇이 그렇게 나빠서 어떻게 아냐? 백화점에서 이게 무슨 망신이야? 경찰 양반, 도둑질한 내 며느리를 잡아가시오. 어머님, 저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제가 이런 짓을 할 리가... 설마 어머님이 일부러 저한테... 이게 지금 누구한테 덤태기를 씌우려고 해? 나 기업 대표 사모님이야. 이런 지갑은 박스로 살 만큼 돈이 많다고. 경찰 양반, 빨리 잡아가세요.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경찰관님. 진짜 억울해요. 일단 경찰서까지 같이 가시죠. 경찰이 제 팔을 잡더니 쇼핑백을 챙기더군요. 그렇게 저는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아니라고 100번을 말해도 통하지 않았어요. 진짜 억울해서 눈물이 줄줄 흘렀죠.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건가 하고 덜덜 떨고 있는데 곧 시아버지와 남편이 경찰서로 찾아오셨습니다. 김 형사, 수고가 많네. 대표님 아니십니까? 그동안 강령하셨어요? 그래, 덕분에 잘 지내고 있네. 저기 유치장에 있는 여자가 내 며느리인데 샤넬 매장 관계자랑 원만하게 합의했네. 이 일을 크게 만들지 않겠다는 대답을 듣고 왔어. 안 그래도 연락 받았습니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군요. 바로 모셔가시면 됩니다. 시아버지가 돈으로 해결을 하신 모양이었어요. 두 부자가 유치장 앞으로 와서 저를 한심하게 바라보는데 억울하지만 쥐구멍에 숨고 싶었습니다. 에헴, 세아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여보, 필요한 게 있으면 말을 하지. 왜 그런 짓을 했어? 저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이 저를 골탕 먹이려고 제 쇼핑백에 샤넬 지갑을 넣으신 거예요. 진짜예요. 세아가, 내 아내랑 사이가 좋지 않은 건 아는데 이런 식으로 모함하면 안 되지. 네? 제 말을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다 해결됐으니 나와서 집에 돌아가라. 당신 집에 가서 이야기 좀 해야겠어. 어서 나와.
그렇게 억울한 일을 겪고 경찰서 유치장까지 갇혔던 저는 곧 집으로 돌아갔고 남편에게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이는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엄마가 당신을 도둑으로 몰려고 그랬다고? 여보, 이번 일은 봐줄 테니까 조용히 넘어가자. 괜히 엄마를 끌어들이면서까지 거짓말하지 말고. 나 진짜 억울해. 당신 나 못 믿어? 또 한 번만 우리 엄마를 모욕하면 크게 실망할 것 같으니까 그만해. 저는 똑같은 말을 다시 하려다가 소용없는 일이니 그냥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 짓이 있으니 절대로 단둘이 만나는 일이 없도록 조심했습니다. 시시때때로 저를 부르셨는데 절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걸 사준다고 해도 나가지 않았고 놀러 가자고 해도 모두 거절했답니다. 그러다 화가 심하게 난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오셨어요. 남편은 세미나를 가서 저 혼자 있었죠. 넌 내가 부르면 달려와도 모자랄 판에 내 말을 다 쌩까는 거냐? 어머님 죄송해요.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이 트라우마로 남아서요. 야, 내가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아직도 꽁하게 있냐? 너 내 덕에 경찰서도 가보고 유치장까지 경험해봤으니 재미있는 일 아니니? 어머님, 이 일이 학교에 알려져서 잘릴 뻔했다고요. 아니, 아직도 저를 자를지 말지 위원회가 열리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훔쳐서 네 쇼핑백에 넣은 지갑이 이렇게 크게 일을 치르게 할 줄은 몰랐네. 난 그냥 장난친 거거든. 어머님,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아이, 나 참 알았다. 앞으로는 장난치지 않으면 됐지. 그러니까 다시 사이좋게 지내자.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 내가 널 도둑으로 몰았던 거 미안하다. 됐니? 그런데 내가 이런 짓을 하는 거 진리지. 그럼 이혼하는 게 어떻겠냐? 네? 그럼 여태까지 절 이혼시키려고 이런 짓을 벌이신 거예요? 내 남편이 허락해서 받아주긴 했지만 넌 내 아들 마누라로는 한참 부족해. 그러니까 조용히 이혼하고 나가라. 그럼 내 얼굴도 안 보고 좋을 거 아니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컷 비웃던 시모가 떠났을 때 녹취한 음성을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전송했고 제 절도로 인한 위원회 사람들에게도 전송해줬습니다. 시모가 직접 입을 열었기 때문에 모두 사실을 알게 되었고 모든 오해와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 위원회는 저를 파면할 이유가 없어 해체되었습니다. 또 시아버지는 엄청 화가 나셔서 시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늦은 시각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는데 문을 열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몰라서 뭐냐? 네가 녹취한 음성 때문에 내 인생 조져버렸어! 이 웅큼한 기집애야. 감히 내가 장난친 걸 그렇게 소문을 내서 망신을 줘? 내가 남편한테 얼마나 얻어터진 줄 알아? 여기 시퍼런 멍 보이지? 이게 다 네 탓이야. 너 오늘 돼졌어. 잠은 다 잔 줄 알아. 저에게 따귀를 날리려고 하자 남편이 시모의 손목을 턱 잡아챘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요. 내 아내한테 한 행동들 정말 상식 이하의 짓들이에요. 난간에서 밀치려고 하질 않나. 전등을 바꾸라며 전기를 먹게 하질 않나. 또 도둑까지 몰아서 인생 망하게 할 뻔한 거 진짜 사람으로서 납득이 안 돼요. 어떻게 그런 무서운 짓들을 하셨어요? 엄마 아버지한테 쫓겨나셨죠?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는데 엄마 여기 오면 바로 내보내라고 하셨어요. 뭐야, 그래서 날 내쫓겠다고? 이 시간에 어딜 가라고? 호텔을 가든 모텔을 가든지 하세요. 야, 네 아빠한테 카드 다 뺏겼어. 에휴, 여기 3만 원이요. 사우나 가서 주무시고 식사 챙겨 드세요. 이제 그만 나가세요. 어서요. 이런 나쁜 놈. 지 엄마가 공경에 처했는데 내쫓는다고? 이게 다 며느리 너 때문이야. 그런 치사한 짓을 해서 날 나쁜 여자로 만드니까 좋으냐? 어머님, 죄송하지만 누명을 벗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제발 저한테 곤란하고 위험한 행동을 자제해 주세요. 조심히 가세요, 어머님. 남편이 시어머니를 현관 밖으로 밀자 제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마지막 시어머니의 눈빛을 보았는데 사나운 늑대 같았습니다. 정말이지 마주치고 싶지 않아
평생 피하고 싶었답니다. 시어머니는 며칠 밖에서 고생하시다가 시아버지가 용서를 해주게 되어 다시 시댁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허튼 짓, 나쁜 짓, 해로운 짓 등등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셨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불러 앉혀놓고 시무와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고 시어머니와 화해의 악수를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덕분에 이 시애미가 정신을 바로 차렸어. 고맙네, 새아가. 어머님, 죄송해요. 앞으로 잘 지내도록 해요.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잘해야지. 며느님인데 내가 숙이고 들어가야지. 앞으로 잘 부탁해. 이글거리는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는데 오금이 저리더군요. 아무튼 이렇게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은 가족들이 덮어버리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제가 시어머니와 단둘이 만나는 일이 없게 하려고 중간에서 애를 많이 써줬어요. 가족들 카톡방을 만들어서 전달 사항이나 안부, 부탁할 일을 거기서 대화를 나누고 해결하게끔 만들어줬답니다. 1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잘 지냈고 시어머니도 더는 저를 괴롭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그동안 신경 쓰지 못했던 친정엄마한테 일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급히 달려갔더니 엄마는 눈을 감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엄마, 설마 돌아가신 거야? 안 돼. 엄마 일어나라고.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다니 말도 안 돼. 나도 따라가기 전에 당장 눈 떠. 그러자 엄마가 눈을 뜨셨습니다. 우리 딸 왔네. 엄마 안 죽었는데 한숨 잔 거야. 놀래라 엄마. 어떻게 된 거야? 간호사가 암이라고 하던데. 위암이라고 하네. 항암이랑 수술을 받아야 하니까 오래 입원을 해야 할 것 같네. 엄마,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네? 내가 얼마나 놀란 줄 알아? 아이고, 우리 딸을 두고 내가 떠날 리가 있나. 이 엄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모르니? 그런 말씀을 늘 하다가 결국 위암에 걸리셨잖아. 내가 쉬라고 했을 때 쉬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야. 아니야, 이건 내 탓이야. 내가 확실하게 엄마를 일하지 못하게 해야 했어. 난 불효녀야. 멍청하고 모자란 딸내미라고. 우리 딸이 많이 놀라긴 했나 보네. 그런데 유미야, 넌 잘못한 게 없어. 넌 태어나 준 것만으로도 큰 효도를 한 거야. 알겠니? 저는 다시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를 안아드렸고 꼭 완치되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자고 약속했습니다. 수술과 항암을 받고 머리카락이 모두 빠져버린 엄마는 다음 항암 치료까지 집에서 쉬어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양해의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당분간 나 엄마 집에서 지낼게. 내가 돌봐드리고 싶어. 뭐하러 장모님 댁으로 가? 그냥 우리 집으로 모시자. 안방 내어드리고 우리가 다른 방 쓰면 되잖아. 사위도 자식인데 나도 장모님을 돌봐드려야지. 뭐? 당신 진심이야? 당신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는 거야? 좋은 사람이지.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해해주고 위해줄 거라 생각 못했어.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럼 장모님 모시러 같이 가자. 사위가 드라이브도 시켜드리고 기분 좋게 집으로 모시고 싶으니까. 그렇게 친정엄마를 저희 신혼집으로 모셔와서 안방을 내어드렸습니다. 이 일을 비밀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시댁 식구들의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주 잘했다고 칭찬을 하셨고 시어머니도 착하다고 말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아주 연병을 하네. 야, 내 아들 집이 무슨 요양원이냐? 암 걸린 네 엄마를 왜 내 아들 집으로 데리고 와? 어머님, 어제는 카톡으로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잖아요. 그럼 내 남편이 보는 카톡방에서 쌍욕을 하리?
이 아둔한 기집애 같으니라고. 야, 네 엄마 데리고 나가. 내 아들 집에서 나가란 말이야. 어머님, 이 일은 남편이 결정한 일이에요. 그러니 어머님은... 나는 뭐 빠지라 이거냐? 아주 웃기는 년일세. 다 집어치우고 네 애미 데리고 나가. 꺼지라고.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세요. 뭐야? 이게 오늘 돼지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그래, 내가 손 좀 봐줄게. 면상 움직이지 말고 딱 가만히 있어. 시어머니가 제 뺨을 날리려고 하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너 왔니? 아들, 네 장모를 여기에 모시는 건 아닌 것 같다. 제가 결정한 일이에요. 장모님을 모시고 싶어서 제가 직접 모셔왔다고요. 이 멍청한 놈. 처가의 간 쓸개를 싹 다 갖다 바치려고 환장했구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암 걸린 환자 수발을 대겠다는 거야. 잘 키우셨으니까 제가 바른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엄마 반대로 엄마가 암에 걸리면 제가 모시길 바라세요? 버리길 바라세요? 그건... 이 자식이 왜 재수없게 지창모를 하고 날 비교해? 에휴, 내가 말을 말지. 그래,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잘들 해보라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나가셨습니다. 엄마는 약을 드시고 깊이 잠들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셔서 천만다행이었어요. 남편과 저의 보살핌으로 휴식을 잘하고 계시던 엄마는 다음 항암 치료를 받고 입원해 있다가 다시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기력이 없는 엄마는 하루의 절반 이상을 주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태도가 변한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찾아와서 친정엄마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새아가 사돈 계시지? 아내가 말동무도 하고 건강식을 좀 챙겨드리려고 찾아왔다. 네? 어머님이요? 그래. 내가 지난번에는 심했다. 미안하다. 다시 생각해보니 나도 언제 저렇게 아플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네 어머니가 가엾게 느껴지더라. 새아가, 내가 좀 머물다 가도 되지? 네, 그럼요. 새아가 너 요즘 외출 거의 못했지? 학교랑 집만 오가서 삶이 지루하겠다. 앞으로 내가 자주 올 테니 나가서 바람도 쐬고 오고 그래. 내 아들이랑 데이트를 하고 와도 좋고. 어머님 많이 달라지셨네요. 감사해요. 감사는 무슨. 내가 이제야 많은 걸 깨달았으니 앞으로는 정말 잘 지내보자. 시어머니가 먼저 사과를 하고 친정엄마를 보듬어주고 보살펴주겠다고 하니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건강식을 차려서 먹여드리기도 했고 엄마가 재밌을 만한 과거 이야기를 주저리 입으로 풀기도 했답니다. 두 분 사이가 좋아진 걸 보니 내심 기분이 좋았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앙금이 풀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하루 날 잡아서 남편과 저는 캠핑을 다녀오기로 했어요. 단둘이 데이트한 게 몇 달이나 되어서 시어머니께 친정엄마를 맡기고 1박 2일로 떠났습니다. 숲의 향기를 느끼며 휴식을 했고 시원한 공기를 맞으며 남편과 사랑도 나눴어요. 오랜만이라 그런지 황홀함에 빠져나오기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잠이 든 새벽 3시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시어머니가 친정엄마를 모시고 응급실에 갔다는 전화였습니다. 남편을 급히 깨워서 차를 타고 병원에 갔더니 엄마가 위세척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왜 위세척을 하고 있어요? 새아가 어쩌면 좋니? 내가 민간요법을 하자고 했어. 암이 치료되는 민간요법 말이야. 그런데 저렇게 정신을 잃어버렸다. 어떤 민간요법인데요? 빈속에 소금물을 마시게 했어. 소금이 위를 모두 닦아준다는 설이 있어서 내가 소금물을 마시게 했다. 어머님, 암 환자한테 소금물이라뇨? 내가 미쳐. 의사 선생님, 저희 엄마 어떠세요? 회복하실 수 있죠? 네, 회복은 하겠지만 계속 구역질을 하실 겁니다. 왜 이런 위험한 짓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깨어나시려면 몇 시간 더 있어야 하니 병실로 옮기도록 하죠. 저는 손바닥으로 마른 세수를 하며 엄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루 사이에 많이 늙고 지친 얼굴이었어요. 처음부터 시어머니한테 맡기면 안 되는 것인데 제가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죠.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화를 내길래 제가 따로 화를 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민간요법을 한 거라고 하니 뭐라 욕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엄마를 낫게 해드리려다가 그런 거라고 하니 이해하고 넘겼죠. 깨어난 엄마는 하품을 길게 하시며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인사를 하셨어요. 아, 딸내미, 엄마가 많이 안 좋았니? 엄마, 소금물을 먹다니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해? 시어머니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거절했어야지.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하도 진짜처럼 말해서 혹하고 넘어갔지. 앞으로는 소금물을 먹지 않으마. 내가 미쳐. 엄마, 앞으로는 시어머니랑 단둘이 두지 않을 거야. 난 괜찮아. 혼자 있어도 되니까 너희도 날 신경 쓰지 마라. 안 그래도 내가 일하는 주인집 사모님이 초호와 병실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더라. 나 거기 가서 지내볼까 하는데. 무슨 소리야? 엄마는 내가 모실 거야. 초호하든 뭐든 안 돼. 그래, 그럼 우리 딸 덕이나 보면서 지내야겠네. 이 엄마는 한숨 더 잘 테니까 너도 쉬다가 와. 엄마는 이틀 더 입원했다가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찾아와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수십 차례 했어요. 사돈, 내가 미안해요. 정말 미친 짓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그걸 믿었으니 똑같이 미친 짓을 한 거죠. 우리 둘 다 그 일은 잊읍시다. 이렇게 아량이 넓으시다니. 이래서 우리 며느리가 착한가 봅니다. 사돈, 앞으로 오래오래 사셔서 애기 낳는 것도 보시고 세상 구경 많이 하세요. 제가 영원한 친구가 되어 드릴게요. 말씀만으로도 행복하네요. 손주라, 너무 보고 싶은데요? 딸내미, 너 손주 언제 낳을 거냐? 엄마도 참, 지금 내가 아기를 가질 때야? 자식 갖는데 때가 어디 있니? 전쟁통에서도 사랑은 꽃이 피고 아기는 줄줄이 태어났어. 너 엄마 옆에 그만 들러붙고 이서방이랑 힘 좀 써봐. 엄마, 시어머니 앞에서 그런 민망한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 아니다, 새아가. 네 어머니 말씀이 100번 맞다. 아예 둘이 여행을 다녀오는 거 어떠냐? 내가 이상한 짓을 절대로 하지 않을 테니 어디 여행 가서 아기를 만들어 오렴. 캠핑도 나 때문에 망쳤잖니. 여행을 다녀와라. 애가 만들고 오라고. 어머님까지 왜 그러세요? 이거 참 민망하네요. 수줍어 하기는. 네 나이 때는 하루에도 수십 번이고 사랑을 하고 그래야 해. 그러니까 참지 말고 하고 싶은 때마다 하라고. 어머님 너무 민망해요. 그만하세요. 시모와 친정엄마는 깔깔 웃으셨습니다. 저를 놀리는 게 재밌었는지 한참 동안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 남편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이가 여행을 가자고 하더군요. 여보, 우리 여행 다녀오자. 내가 벌써 제주도 티켓 끊어놨어. 장모님이 하도 나갔다 오라고 하시더라. 뭐? 그럼 엄마는 시어머니랑 둘이 지내게 해야 해? 설마 또 소금물 같은 걸 드시겠어? 민간요법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게 못 박아뒀으니까 다녀오자. 정 못 믿겠으면 내가 간병인 한 명 붙여둘게. 아니야. 그럼 시어머니가 기분이 많이 상하실 거야. 어머님 믿고 여행 다녀오자. 그럴까? 그럼 우리 제주도 가서 열심히 2세 만들어보자. 오케이? 당신까지 왜 이래? 엄마랑 시어머니가 실컷 그런 말을 하셔서 민망해 죽는 줄 알았다고. 시어머니가 엄마 옆에서 하룻밤 주무시기로 하셨고 저희 부부는 여행짐을 간단히 챙겨서 집에서 나왔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게이트로 들어가기 전 티켓을 끊었는데 남편이 날짜를 잘못 잡았더라고요. 어라?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였네? 당신이 바쁘고 정신이 없었나 보네. 할 수 없지. 3시간 뒤에 비행기 있다는데 바꿀까? 아니. 오늘은 그냥 집에 돌아가자. 다음 주에 여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미안해. 미안하긴 됐네요, 남편님. 결국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치과에 연락해 휴가를 미루겠다고 하고 저를 집 앞에 내려주고 치과로 출근했습니다. 이윽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이야, 편내야. 내가 소금물까지 먹였으면 정신을 차리고 요양원에 가든지 할 것이지 왜 다시 내 아들 집에 기어들어와? 당신은 그렇게 눈치가 없냐? 사돈,
아까는 저랑 친구하자고 했으면서 왜 이래요? 친구? 야, 네가 나랑 같은 급으로 보이냐? 천안 파출부 주제에 어디 감히 기업 대표 사모님이랑 친구 먹을 생각을 해? 너 지금 나가. 요양원에 가서 눌러 붙으라고. 내가 알아서 말할 테니까 꺼지라고. 우리 아들한테 암 옮길 수도 있으니까 당장 나가란 말이야. 사돈, 한숨 자고 생각해 볼게요. 제가 지금 많이 피곤해서. 이 앞에 내가 지금 장난하나? 당장 안 나가? 좋아. 내가 내쫓아주지. 일어나. 시어머니가 엄마의 멱살을 잡자 저는 뛰어들어가 소리쳤습니다. 그거 놓으세요. 우리 엄마 몸에 손대지 말라고요. 너 뭐야? 왜 다시 온 거야? 내 아들은? 치과에 다시 갔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엄마한테 손 떼세요. 잘 됐네. 둘 다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니 한 방에 처리하면 좋겠어. 야, 네 애미도 너도 내 아들한테서 떠나라. 이혼하면 내가 이런 짓을 하지 않을 테니까 둘 다 사라지라고. 당신, 그 손 놔. 마지막 경고야? 안 놓으면 어쩔 건데? 그 순간 친정엄마가 두 손으로 시어머니의 얼굴에 양 뺨을 날렸습니다. 짝 소리가 울려 퍼지며 시어머니가 엄마의 멱살을 풀면서 쓰러졌는데 엄마의 옷 안주머니에서 사진 여러 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 이 옆에 내가 돌았나? 감히 날 쳐? 이 사진들 뭐야? 한사돈, 에휴, 그러게 조용히 계시지. 왜 설치고 그러셨어요? 이 사진들 어디서 난 거야? 내가 일하는 집 사모님이 나한테 남편이 수상해서 조사를 해보라고 하셔서 그래서 사장님 미행을 붙였더니 안사돈이 바람 상대더라고요. 뭐예요? 그러니까 사돈이 일하는 집의 주인 남자가 나랑 사귄 백씨라고요? 거기 사진 있잖아요. 거기 배 나온 남자가 백 대표님이에요. 사돈, 이걸 누가 아나요? 이 사실을 누가 아냐고요? 아직 사모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암에 걸리고 사위가 지극정성으로 모시길래 비밀로 덮으려고 했죠. 그런데 사돈이 날 싫어하고 내 딸도 싫어하니 세상에 다 까발리려고요. 애들 이혼시키라고 했으니 그렇게 하죠. 유미야, 너 이혼할 마음에 준비됐냐? 응. 시어머니가 한 짓을 싹 다 까발리고 끝내버려. 들었죠? 그럼 이 사진은 다시. 안 돼. 그래요? 그거 가지고 싶으면 가져요. 사진이야 다시 뽑으면 되니까. 파일이 어디 있더라? 그러자 시어머니가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의 발을 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사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돈, 이 나쁜 년을 실컷 때리세요. 욕도 하시고 침도 뱉고 발로 밟으세요. 그런데 제발 제가 바람 피운 사실은 덮어주세요. 어머머, 우리 안사돈이 이렇게 울기까지 하네. 아까랑 태도가 너무 다른데요? 사돈, 우리 새아가 두 사람만 비밀을 지켜주면 평생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저 그이한테 쫓겨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이 제 명의로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서 알거지 신세가 된다고요. 아니, 기업 대표님 사모님이 돈 한 푼이 없다고요? 왜요? 과거에 제가 바람을 피우다 걸려서 남편한테 돼지게 맞고 용돈 다 쓰는 신세예요. 사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이 사진들 모두 불태워버리세요. 이렇게 비겠습니다. 그럼 내 딸한테 물어보세요. 난 딸내미가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시몬은 무릎을 꿇은 채로 바닥을 기어 제 앞에 왔습니다. 새아가, 며느라, 며느님, 나 좀 봐주라. 내가 한 짓들 모두 사과할게. 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베란다에 밀어버리려는 장난치고 저기 먹게 하고 도둑으로 몰았던 거 사과할게. 그리고 사돈한테 소금물 먹인 것도 정말 미안하고 오늘 막말하고 쫓아내려고 한 것도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빌게. 며느라, 다시는 너와 사돈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을게. 죽는 그날까지 귀하게 대하마. 어머님도 사람이네요. 겁을 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세아가 어떻게 해줄 거니? 만약 이게 알려지면 난 살아남지 못할 거야.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 이혼당하고 갈 곳 없이 떠돌다가 저승길에 가게 될 거라고. 나 좀 살려줘라 며느라. 진짜 미안해. 그렇게 3시간 동안 무릎을 한번 펴지 않고 두 손에서 각질이 벗겨지도록 빌고 빌었습니다. 저와 엄마는 눈빛을 교환했고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엄청 밉기는 했지만 약점을 잡았으니 더는 힘든 결혼 생활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용서하고 덮어주기로 결론을 내렸답니다. 좋아요. 대신 앞으로 조심하셔야 해요. 한 번만 더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대하면 사진을 아버님께 전송해 버릴 테니까요. 그렇고 말고 내가 다시는 사돈과 너에게 험한 말도 안 하고 나가라는 소리도 안 하마. 그래요. 그럼 비밀은 덮어두고 밥이나 좀 먹어요. 어머님, 제가 배가 많이 고프네요. 밥 오냐 내가 차려주마. 고맙다 세아가. 고마워요 사돈. 다리에 쥐가 나서 쩔뚝거리며 주방에서 건강식을 준비했는데 뒷모습이 참으로 처량했습니다. 저와 엄마는 그 장면을 즐기듯이 쳐다보며 키득거렸습니다. 엄마, 다친 데 없는 거지? 멀쩡해. 그런데 네 시모 말이야. 어쩌면 좋니? 왜? 이제부터 우리한테 충성하면서 비굴하게 살겠지. 아니, 아까 네 시모가 내 멱살을 잡았을 때 이미 사돈 어른하고 주인집 사모님한테 사진을 죄다 전송했어. 뭐? 그럼 이제 큰일이 벌어지는 거야? 아니, 재밌는 일이 벌어지겠지. 어차피 네 시어머니 용서해줄 마음 없었다. 너한테 한 짓을 아까 들어보니 혼이 좀 나야겠더라. 지금쯤 다들 올 때가 됐는데. 엄마의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현관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엄마가 일하는 집 사모님과 시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이에 배네 어디 있어? 젊어서 하던 버릇 못 고치고 나이 처먹고 딴 놈이랑 바람을 피워? 아줌마, 내 남편 상관이 어디 있어요? 저기 주방에요. 야, 이 옆에 내야. 당장 나와! 시아버지가 주방에 있던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거실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사모님이 발바닥으로 귀싸대기를 날리더군요. 이렇게 늙고 못생긴 여자랑 바람을 피웠다니. 자존심 상해. 오늘 니냐 면상을 찌그러뜨려주마. 오늘 살아서 못 나가게 해주겠어. 이봐요 여사님, 반반으로 나눕시다. 나는 옆에 내 다리 몽둥이를 책임질 테니 여사님이 면상이랑 몸뚱아리를 책임지세요. 네, 좋아요. 그럼 시작해보자고요. 여보 살려줘. 여사님 한 번만 봐주세요. 여보. 이렇게 두들겨 패고 봐주는 거지. 나 때리고 봐주는 거면 달게 맞을게. 꿈도 야무지네. 이 옆에 내가 사돈이랑 며느리가 다 알았는데 수치스럽게 니년을 계속 데리고 살겠냐? 뭐야, 그럼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안 돼. 나 갈 데도 없고 가족도 당신이랑 아들밖에 없다고. 제발 날 버리지 마. 이야 편내야. 네 남편이랑 둘이 붙어서 살면 되잖아. 그놈도 내가 반쯤 조져놓고 쫓아냈으니 네가 주워서 데리고 살아. 그게 정말이에요? 성춘씨 회사는 말짱한 거죠? 치, 이게 팔자가 틀어질까봐 별걸 다 묻네. 아니, 말짱하지 못해. 왜냐하면 그 회사는 내 것이니까. 그 등신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 돌대가리야. 그럼 썩은 동아줄이라는 거잖아요. 에이, 망했네 망했어. 여보, 나 버리지 마. 버리지 말고 두고 패도 좋아. 여사님, 그 옆에 내 주둥아리 좀 조져주세요. 시끄러워서 다리 몽둥이를 분지르지 못하겠으니까. 알겠어요. 자, 간다. 사커킥. 사모님의 발차기에 시모의 입은 다물어졌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해롱해롱 거렸죠. 모든 응징이 끝나자 시아버지와 사모님이 시모를 끌고 나가더니 길바닥에 집어 던지더군요. 그리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저 엄마는 재미난 구경을 하느라 온몸의 기운이 펄펄 솟았답니다. 우리 어머님 이제 인생 종쳤네. 뿌린 대로 거둔 거지. 그러게 나한테 왜 까불어. 엄마, 오늘 큰일 했네. 고생 많았어. 몸은 괜찮아? 암이 다 나은 것 같다.
졸리다. 한숨 잘게. 푹 쉬어.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그렇게 모든 상황이 끝나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한테 찾아갔지만 이혼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소송을 해서 끝내겠다는 걸 아무것도 받지 않고 집을 나가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을 하고 홀로 서기로 했다네요. 제 남편을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이는 저와 엄마한테 한 짓이 너무 괘씸하고 용서가 되지 않는다며 외면해 버렸답니다. 사건이 끝나고 시아버지는 저와 남편을 시댁으로 불렀습니다. 아버님, 큰일이 지나갔네요. 많이 힘드셨죠? 힘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도 질려버렸다. 아들아, 내 회사 매각한 돈은 너한테 주마. 그리고 나머지 집이랑 현금은 모두 며느리 앞으로 돌려줄 거야. 수십억은 되니까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다. 유산을 깨끗이 정리하니 속이 편하구나. 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속세를 떠나서 자연인으로 살아보려고 한다. 사실 자연 속에서 혼자 살아보는 게 내 인생의 마지막 꿈이다. 시끄러운 도시에서 벗어나 아무것도 듣지 않고 살고 싶구나. 이제 걸림돌인 니들 엄마도 없으니 내 남은 생을 자연 속에서 살아야겠다. 벌써 시골 숲 속에 땅을 샀고 집도 짓고 있다. 완공이 되면 바로 떠날 거야. 아버님, 죄송해요. 네가 뭐가 죄송하다는 거냐? 너 아니었으면 내가 바보처럼 그 옆에 내랑 계속 살았을 건데. 그 여자한테 해방시켜줘서 고마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세아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 아들이 잘못을 하면 언제든 날 불러라. 네, 아버님, 고맙습니다. 모두 다 고마워요. 시아버지는 몇 달 뒤 진짜로 자연 속에 지어진 집으로 떠나셨고 모든 재산을 저희 부부에게 물려주셨습니다. 그 사이 엄마는 항암 치료를 2차례 더 받으시고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엄마, 다 나아서 다행이야. 난 나은 줄 알았다. 이 엄마가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잖니. 엄마, 내가 엄마를 위해 집도 지어줄 거고 노후 자금도 줄 거니까 다시는 일하지 마. 그 돈은 그냥 네 자식 낳으면 물려줘라. 나는 좀이 쑤셔서 일을 해야 해. 또 싸우자는 거야? 엄마 또 아프고 싶어? 알았다. 네 말대로 편하게 놀고 먹고 할게 됐니? 진작 그럴 것이지. 택시 잡게 저기까지 걸어가자. 아, 저기 네 시어머니 아니냐? 맞네? 저기서 뭐하지? 저와 엄마는 쪼그려 앉아있는 시모 앞으로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배고파. 아이고야, 정신줄 났네. 났어. 언니들, 나 배고파. 밥 사줘. 그래, 언니가 밥 사줄게. 따라와. 친정엄마는 시모의 손을 잡더니 국밥집으로 들어가더군요. 국밥 한 그릇을 주문하고 제 남편에게 현재 상황을 전했답니다. 그러자 남편은 요양원에 모시겠다고 했어요. 자신이 시모를 모시면 미워하고 지낼 것 같다고 말했죠. 저와 엄마는 당연히 시모와 엮이기 싫었으니 남편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요양원으로 옮겨져서 바보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한편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친정엄마가 보내준 제주도에서 진한 사랑을 하고 돌아왔더니 임신이라고 했죠. 남편과 아들과 셋이 살면서 친정엄마 댁에 자주 찾아가기도 하고 가끔 자연인인 시아버지를 찾아가 자연을 경험하고 돌아오기도 한답니다. 복수가 심하게 보일 수 있으나 제 시어머니가 한 짓을 돌이켜보면 충분히 그만큼 돌려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착한 사람이 아니라서 죄송하네요.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사연을 모두 들려드렸으니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